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급 대책의 윤곽이 조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들리는 소문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막 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정확하게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PF 관련해서 대출이나 규제를 좀 완화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미분양을 해소해 주겠다 해서 다주택자 기준 완화도 이제 여기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 좀 방안이 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 개정사항을 정부가 지금 발표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뭐 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뭐 논의조차 안 되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가 언급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지금 어떤 여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PF 대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추석 연휴 전인 20일에서 25일 사이에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건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추석 전에 보통 부동산 대책 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왜냐면 추석 때 온 국민들이 전 지역에서 이제 모이다 보니까 요때 여론이 많이 바뀌고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 요 추석 연휴 전에 보통 큰 게 하나씩 터집니다. 그래서 요때 나올 거라고 저도 예측은 하는데 여기서 요게 나옵니다. LH 토지가 이제 공공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공공분양을 하면은 이게 뭐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분양 단지에 건설을 할 사람만 분양을 받아라. 그러니까 실사용을 할 사람만 분양을 받아라. 뭔가 이런 개념으로 분양받으면은 사실상 전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나는 것 같은 뭐 어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매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끝까지 들고 가가지고 여기다 분양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좀 PF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분양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뭐 이제 중소 건설사들도 많이 분양을 받아놨을 텐데 요즘 뭐 이자도 높고 그리고 이제 분양할 자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끙끙 앓으면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계속 나오고 이자가 연체되고 대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금 연체 규모가 2020년에는 586억이었는데 지난 6월 말 한 3년 지났더니 1조 가까이 지금 밀리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건설사들이 시행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팔지를 못하게 해줬는데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걸 좀 풀어줘야 되겠다. 전매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감당 못할 애들은 싸게라도 넘기고 그러면 그거를 이게 사업성이 있는 괜찮은 것들은 또 약간 규모가 있는 큰 규모의 건설사들이 그걸 사가지고 묵혀뒀다가 나중에 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시장에 좀 돈을 돌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PF 만기를 좀 연장을 하게 해가지고 수익성 좋은 사업장을 좀 매각하게 하면서 어떻게든 자구책을 좀 가지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러다가 뭐 부도나고 망하게 하면 더 큰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뭐 돈맥 경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PF가 특히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시행한다고 뭐 분양한다고 하면서 고금리의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한 이자가 10%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안 되겠다. 소위 말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정부가 정책 자금의 금리를 좀 빌려줘야 되겠다 해서 옛날에 좀 하다가 요즘 좀 쉬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단을 했는데 그때 한 5%대로 빌려줬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안 빌려주다 보니까 지금 한 10% 막 쓰는 곳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지금 CD 금리에다가 1.5 정도 하는데 지금 한 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한 5 정도 되는 거죠. 5%대로 빌려주면 10% 쓰던 건설사가 5%만 써도 어쨌든 숨통이 좀 트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만 돼도 어쨌든 그 위태위태하던 회사들이 좀 버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한숨 돌리게 해주려고 하는 게 정책에 좀 포함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추측하는 곳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 미분양도 지금 어쨌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조금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한 6만 채 정도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뭔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뭐냐면 지방의 미분양을 해결하는 걸로 예전에도 한번 했던 건데 이게 나올 수도 있다.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MB 정권 때 한번 했었던 건데 5년간 그러니까 미분양이지만 지방에서도 이제 뭐 아마 뭐 읍이나 면 뭐 이런 단위들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지역은 이제 뭐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뭐 특정
시기부터 해가지고 매입부터 5년 동안은 양도세가 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요게 매수 수요를 갑자기 확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요 기간 동안은 양도세가 없다는 얘기는 요때 올라도 어쨌든 세금이 없으니까 요게 전매 제한까지 없어지면은 어쨌든 이거 뭐 몇천만 원 뭐 올라도 다 그냥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이득이 되는 거니까 매수 수요가 확 들어올 수가 있죠. 어쨌든 분양이 된다는 거는 그 다음은 어쨌든 사고 팔든 말든 그거야 뭐 국민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고 최초 분양이 되기만 해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부담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유인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뭐 리츠를 활용해 가지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준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분양이기 때문에 언젠가 팔리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직접 다 지어지고 나서도 미분양이면 이건 이제 악성 재고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가 다 떠안고 나면 우리 저희 못합니다 하면서 부도나 버리고 시행사가 막 부도나고 이래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유인책을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이게 과연 해줄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은 있어요. 물론 이게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미분양이 엄청 많았을 때 막 13만 호까지 갔을 때는 지방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도 미분양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서울까지 해가지고 아크로 리버파크도 5년 면제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거죠. 돈 많은 다주택자들 보고 미분양을 사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주택자들이 결국에 지금 계속 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규제를 당해왔죠. 그래서 사실 집을 사지 말라라고 거의 한 2020년부터 한 3년 정도는 다주택자들은 이 시장에 참여하기가 참 어려운 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현금을 가지고 있고 한데 이 사람들 말고는 사실 이 지방의 미분양을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양도세 면제라는 카드를 주면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세금이 없다면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문제가 있죠. 뭐냐면 지금 취득세가 전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이걸 가지고 가면 5년인데 5년이면은 입주까지 다 끝나는 건데 그럼 취득세를 중과 맞아가면서 아무리 양도세를 뭐 면제해 준다고 해도 지방 분위기가 뭐 아직 좋지는 않은데 취득세 중과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종부세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 지방의 다주택을 완화를 해주자. 그래서 이게 아직은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제안한 게 또 요즘에 좀 뉴스에 나온 게 있는데 뭐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방의 한 채 정도는 더 사도 괜찮다. 그러니까 세 채부터는 다주택으로 하자. 그래서 서울의 한 채, 지방의 한 채 정도는 그냥 1주택으로 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지금 지방이 인구가 더 감소하고 지방 소멸이 막 지금 우려되고 있는 과정인데 서울 수도권은 지금 인구의 절반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결국에 지방의 집을 사주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주택들은 점차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집을 사게 만들자. 그러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택수에서 빼주면 그러면 뭐 중과가 안 되니까 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말에 쓸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쓰는 사람들도 수요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서 주택수를 계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뭐 빌라보다는 조금 더 기준이 좀 완화된 공급에 중점을 둔 그런 게 있습니다. 빌라처럼 생겼지만 빌라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인허가가 완전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지금 주택으로 치다 보니까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쨌든 불리하단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들도 막 주택으로 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누가 사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주택 건설 인허가를 보면은 주택 전체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율을 보시면 지금 주택도 팍팍팍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18,000호 정도가 인허가가 됐는데
됐는데 23년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1,900호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했는데 올해는 10%밖에 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거의 그냥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파트가 아니면 하여간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아파트가 공급이 좀 돼야 되는데 청약에 불리하니까 안 사주는 거죠. 보통은 이런 거를 다주택자들이 사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주면서 임대 수익을 좀 얻어볼까 하면서 샀었는데 다주택자 규제를 또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사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공급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신혼부부, 노부부, 뭐 1인 가구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런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고가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빌라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 또 이걸 매수해서 사는 분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다 전월세를 살잖아요. 왜냐면 나도 청약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전월세를 살려면 누군가는 사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다주택자들이 또 사줘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을 또 규제하다 보니까 이걸 또 안 사줘. 그러니까 안 사주니까 또 안 지어.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수도권에는 또 꾸준하게 신규 공급을 또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 또 청년들이 또 와서 살고 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결국에 이거 주택수에서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지방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수도권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좀 주택수에서 좀 빼주세요라고 지금 건설사든 뭐 시행사들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걸 주택수에서 좀 어떻게든 좀 빼주지 않으면 공급을 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이걸 빼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좀 제외를 해달라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오피스텔은 사실 상업용 시설에 훨씬 더 가까운 건데 이게 2020년에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상업용 시설처럼 4.6%를 내지만 이 종부세라든지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걸 내면서는 또 주택으로 또 막 취급을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취득세 낼 때는 이제 4.6을 내지만 얘를 또 주택으로 취급해가지고 오피스텔 가지고 있으면 또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살 땐 또 취득세 중과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인데 취급은 또 주택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에서도 중과하고 막 양도세도 중과하고 막 취득세도 중과하고 하여간 되게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인데 왜 얘를 주택처럼 취급합니까 하면서 되게 불만이 많았던 게 최근 몇 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거는 원래 주택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오피스텔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걸 좀 빼달라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또 빼달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국토부 장관도 고민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좀 딜레마에 좀 빠져 있다. 왜 그러냐? 이 비아파트가 사실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이 분명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규제를 완화해서 뭐 주차도 좀 풀어주고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파트를 또 짓는 사람들과는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거를 빼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입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고민을 하는 건가? 빼주는 건가? 하면서 또 약간 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 개정상 이런 것들도 지금 되는 건지 또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청약을 받은 거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폐지된다고 정부가 공언을 해놨지만 지금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폐지가 됐는데 실거주는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되게 웃지 못할 상황이죠.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12월만 돼도 지금 둔촌주공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전매 제한은 할 수 있지만 실거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거기다 또 취득세 중과 완화해가지고 법인, 뭐 다주택자들 다 취득세를 다 절반으로 낮춰놨는데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해주겠다고 정부가 말은 해놨지만 법이 안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거기다 지금 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진짜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다들 뭐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에는 지금 찌라시들이 막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펌 해가지고 뭐 발표 예정해서 막 이런 것들이 막 돌고 있고 버전도 막 여러 개가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를 뭐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뭐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한 며칠 있으면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겠죠. 자, 근데 이게 또 최근에 나온 겁니다. 어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실 정부도 되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또 혜택이고 이러면 또 집값을 또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정부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다 지금 선거도 좀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지금 집값이 뭐 안 올라가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를 자극한다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요를 촉진하거나 세제 개정하는 것들은 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 같은 거는 이번에 빼겠다라고 또 어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이 경색 흐름이 반전되는 시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조금 뭔가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꾸지는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12월이나 3월 정도를 타겟으로 잡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도로 약간 의견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건드리는 거는 법을 고쳐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부작용도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공급 쪽만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도 규제를 완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누가 물어봤겠죠? 근데 그것도 수요가 부족해서 공급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을 풀면은 투기 수요가 몰려가지고 시장을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론이 지금 예상하거나 언론에서 말했던 것들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PF 대출 완화하는 거 정도, 그다음에 이제 공공공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정도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다시 좀 많이 축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이 쉽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공급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공공공급도 잘 안 되고 있고 민간 분양도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뭐 공사비 자체도 막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잘 될까?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만 기다렸는데 입주 지연 소식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멘붕이다. 최근에 지금 뭐 밝혀진 건데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가 한 1, 2년 정도는 미뤄졌다. 이게 지금 뭐 공식 자료로 지금 나온 겁니다. 11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있는 홍기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는데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원래는 25년. 물론 이게 좀 너무 타이트했죠. 사실 이걸 믿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만 이게 26년으로 최소 1, 2년 정도 이상 연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토지 보상 문제를 뭐 매듭 짓고 착공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지금 뭐 LH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커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용역 발주를 막 중단했습니다. 이게 그 기존에 뭐 전관 예우했던 업체들과 계약된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계약 해지하고 지금 뭐 비리 관련돼서 수사를 막 받고 있죠. 뭐 철근 막 뺀 것들도 있고 설계 잘못한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수사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 지금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6개 지역인데 이게 지금 한 10월쯤 해가지고 착공을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제쯤 착공할 건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최소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미뤄질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사전 청약을 받은 분들도 내가 지금 사전 청약을 하고 그럼 착공을 들어가서 택지 조성하고 그러면 언제쯤 이제 본 청약 들어가서 나는 입주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1에서 2년 정도 미뤄지는데 1, 2년 미뤄지면 다행인데 더 미뤄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지금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전 청약 말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멘붕에 빠지는 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공급들도 어떤 뭐 특단의 대책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게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인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원론적이고 좀 그냥 의지의 표현 정도로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많이 풀 것인지 아직은 뭐 지금 얘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는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면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